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팬들의 분노와 혼란을 불러온 불꽃야구 16화돌연 삭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영상이 사라진 순간 진실이 있을까요? 시청자들은 재생 버튼 대신 낯선 문구를 마주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해명도 없는 조치였습니다. 팬들은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흔적이 남았고 의도라 하기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은 더 커졌고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팬들이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왜 하필 이번 회차인가? 불꽃야구는 그동안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16화는 팬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안겨주던 회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가장 큰 순간 영상은 차갑게 사라졌습니다. JTBC라는 이름이 저작권 신고자로 박혀 있었고 그 한 줄의 문장이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한 기술 오류일까?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한 수였을까? 시청자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 공유 하나가 콘텐츠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하나의 삭제는 단순한 기술적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과 감정을 함께 지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불꽃야구 16화의 삭제는 단순히 저작권 문제라는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콘텐츠가 사라진 자리에는 침묵과 의혹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영상 하나의 삭제가 아니라 플랫폼과 방송사, 그리고 창작자와 팬들 사이의 불균형한 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는 왜 이 시점, 이 회차만을 겨냥했을까?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치밀한 계산이었을까? 다음 부분에서는 사건이 벌어진 정확한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서 드러난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8월 18일, 불꽃야구 16화가 정상적으로 업로드되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했고 댓글창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인 8월 19일,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영상은 아무런 공지 없이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이유는 단 하나, JTBC의 저작권 신고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 회차들과의 차이였습니다. 과거에도 몇몇 회차가 일시적으로 비공개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수정과 재업로드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16화는 달랐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침묵했고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새로운 쇼츠만 올라왔습니다. 팬들은 의아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무엇보다 절묘한 타이밍이 사람들의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JTBC의 대표 프로그램 최강야구가 다시 방송을 시작하는 시점, 야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유튜브 알고리즘 경쟁이 극도로 팬들은 질문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단순한 저작권 보호였을까요? 아니면 경쟁 구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삭제 이상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JTBC는 방송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내 CMS 권한으로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영상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 크리에이터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균형한 힘의 차이는 시청자들에게까지 전달되며 불안과 분노를 키워나갔습니다. 팬들은 과거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JTBC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과거에도 다른 개인 채널에 비슷한 저작권 신고를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팬들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JTBC는 정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일인 크리에이터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을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건이 창작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JTBC 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팬덤의 격렬한 반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연대와 분노, 배신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된 지점 중 하나는 제작진의 침묵이었습니다. 불꽃야구 16화가 사라지고 팬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와중에도 스튜디오 C1의 공식 채널과 SNS는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스타그램에는 평소처럼 새로운 쇼츠가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본편 영상은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다른 플랫폼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순된 상황은 팬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겼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한 줄 공지라도 올렸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댓글 하나, 짧은 입장문 하나만 있어도 오해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PD장 C1은 끝내 침묵을 택했습니다. 팬들은 물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히 바빠서였을까? 아니면 의도적인 전략이었을까? 일각에서는 침묵도 메시지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장시원의 침묵은 어떤 메시지를 남긴 것일까요? JTBC와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계산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신중함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팬들은 이미 해석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해석이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팬덤의 상처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영상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의 침묵은 그 신호를 지워버렸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창작자임을 주장하며 외쳤습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이 콘텐츠의 일부다. 이 사건은 결국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창작자는 어디까지 팬들과 소통해야 하는가? 침묵은 과연 최선의 선택일 수 있는가? 혹은 그저 두려움의 방패였을 뿐일까? 이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팬덤의 분노가 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배신감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스스로 나서서 이 컨텐츠를 지키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팬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영상이 사라진 직후 댓글창과 커뮤니티에는 의문과 불만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제작진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팬들의 감정은 배신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사건이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콘텐츠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수년간 쌓아올린 신뢰, 기대, 그리고 추억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는 느낌을 준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단순 소비자로만 취급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남긴 댓글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보낸 좋아요는 무슨 의미였나?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인가? 아니면 이 콘텐츠의 일부였나? 이런 질문들이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팬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한다. 누군가는 영상을 백업해 공유했고, 누군가는 SNS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자신들이 함께 만든 기록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팬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 창작자, 공동 지킴이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자각을 남겼습니다. 플랫폼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기업의 삼극기 하나로 개인 크리에이터의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팬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대했고 분노했고 더 크게 외쳤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침묵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배신감이라는 것. 크리에이터가 문제 상황에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팬들과의 관계를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상처를 느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제작진, 특히 PD장 C1의 침묵은 단순한 조심스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JTBC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그 침묵이 가진 의미와 그 파급력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팬덤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불꽃야구 16화가 사라진 날, 많은 팬들은 처음에는 일시적인 오류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작진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팬들에게 차가운 외면처럼 다가왔습니다. 팬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한 편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 댓글과 좋아요로 쌓아 올린 연대,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팬 사이의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가 삭제된다는 것은 그 모든 흔적이 함께 지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더 깊었고 배신감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다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커뮤니티와 SNS 곳곳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한다. 아무도 우리의 기록을 함부로 지워서는 안 된다. 팬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명력을 지탱하는 공동 창작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청자들에게도 강한 자각을 남겼습니다. 플랫폼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 방송사와 같은 대형 기업은 언제든지 저작권이라는 무기를 휘둘러 개인 크리에이터의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기업의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였습니다. JTBC는 CMS 권한을 가진 방송사였습니다. 이 권한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곧바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반면 개인 크리에이터는 억울하더라도 일단 영상이 내려간 뒤에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힘의 균형은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고 그 불균형 속에서 팬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덤의 외침은 단순히 불꽃야구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크리에이터와 시청자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불꽃야구였지만 내일은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콘텐츠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팬들의 분노를 더 진지하고 뜨겁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결국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을 남긴 16화 재공개의 순간, 그리고 이 사건이 던진 구조적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8월 20일 새벽, 불꽃야구 16화가 다시 유튜브에 공개된 것입니다. 팬들은 환호했지만 동시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언제든 또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시스템적 위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공개 방식도 팬들의 의혹을 키웠습니다. 고정 댓글의 시간과 공개 설정을 살펴본 결과 영상은 원래 업로드된 파일이 예약 공개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곧 단순한 실수일 수도, 아니면 의도적인 비공개였다가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공개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크리에이터와 팬이 사건의 중심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방송사와 같은 대기업은 클릭 한 번으로 수천 명의 기업과 감정을 지워낼 수 있었고, 플랫폼은 그 과정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개인 크리에이터는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제한받았고, 팬들은 답답한 기다림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팬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존재에서 제작 환경을 감시하고 지켜내는 공동 감시자로 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왔지만 다음에는 어떨까? 라는 불안은 오히려 그들의 결집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팬들은 영상 하나의 운명을 넘어 크리에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자체를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콘텐츠일까요? 아니면 그 콘텐츠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일까요? JTBC, 유튜브, 그리고 한 명의 크리에이터와 수많은 팬이 얽힌 구조 속에서 가장 쉽게 잊히는 존재는 바로 시청자 자신입니다. 당신이 남긴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 조회수 하나가 콘텐츠를 살리는 호흡이었고 동시에 지켜내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는 더 이상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만드는 사람이자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단순히 영상을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생명력을 함께 책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꽃야구 16화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시스템의 불안정.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당연시하는 우리는 잊지 구조가 말아야 말입니다. 합니다. 영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지켜야 할지를 결정짓는 기준점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답은 어느 기업이나 플랫폼이 아닌 바로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